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시가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도입한 결과 6개월간 751건이 신청됐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포항시를 비롯해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7일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8일차부터 1인당 46,180원을 최대 90일간 지급하는데 심사를 거쳐 471건에 4억 4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포항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과정에서 보았듯 아리백 실현은 탄소 중립 시대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기업이 쓰는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도 앞다퉈 아리백 실천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7%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릴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현대차와 SK텔레콤, 고려아연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아리백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즉 앞으로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리백 충족이 기본 조건이란 이야기입니다. 포항은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는 수소 연료전지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 바다를 끼고 있어 해상 풍력과 파력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 태양광 100, 풍력 400, 연료전지 300메가와트를 공급해 포항시 전력 소비의 20%가량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또 영일만 4산단 내 2만 제곱미터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해 이곳을 아리백 선도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규 조성 산단에 대해서는 연료전지 산업을 확대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산단은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확대 보급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공급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가장 발목을 잡는 건 풍력입니다. 발전 용량이 큰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은 포항 영일만 항이 최적지로 꼽히지만 어민 반대 등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포항 죽장과 오천, 호미곶 등에 풍력 발전 100여 기 건설 허가가 나 있지만 주민 민원 탓에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역시 아직 초기 단계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선 기술 실증이 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선정적인 목표만 세웠다고 할 경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목표량이 되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목표량을 설정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긴 하지만 현재의 기술과 여건으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해 포항 경주공항 이용객이 처음으로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김포와 제주 2개 노선을 운항하는 포항 경주공항은 지난 2014년 KTX 포항 노선이 개통되면서 10만 명 넘게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경주 보문단지까지 직통버스를 운행해 공항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해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7분쯤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1층 방사능 계측기실에서 70리터짜리 액화질소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불은 나지 않았지만 40대 여성 연구원 1명이 다리에 동상을 입어 헬기를 이용해 대구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액화질소를 작은 용기로 옮기던 중 폭발한 것으로 보고 한국가스공사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지난해 1조 4천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직원들은 최대 400%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쌀값 폭락을 겪는 우리 농민들은 자재값 폭등의 일손 부족까지 유례없는 삼중고를 겪으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농민단체가 농협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예천에서 30년간 채소 농사를 지어온 김구일 씨. 봄 파종기를 앞뒀지만 올해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선뜻 결심이 서질 않습니다. 지난해 농업용 자재비와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농가 구입 가격 지수는 전년보다 13% 넘게 오른 반면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고 밭작물도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겁니다. 지금 농민들의 정서가 공황 상태예요. 농사 경비 제하니까 뭐 남는 게 없고 도리어 손해다. 지금쯤이면은 올농사를 어떤 농사를 지을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선뜻 못 하는 거예요. 반면 NH농협은행은 금리와 농자재값 상승세 속에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1조 4천억 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최근 성과급을 기본급의 400%로 대폭 늘렸습니다. 결국 박탈감을 느낀 지역 농민들이 농협 경북본부 앞에 모였습니다. 농민단체는 농민을 위한 농협은 간대 없고 성과급 잔치에만 여념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협이 농가의 농자재를 판매해 남긴 개통구매 수수료 수익을 농민들에게 전액 환원하고 농가부채 이자 인상분을 지원하는 등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협의 제반을 모든 담당해야 되고 리드해야 될 농협이 자기네들 뱃속만 채우고 농업, 농촌,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도 개탄스럽고 분노스럽습니다. 지난 2021년 농가가 빚을 못 갚고 재산을 강제 집행당한 금액도 1,106억 원에 달해 사상 처음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자재값, 기름값, 인건비 폭등 등 농가의 삼중고가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올봄 농번기를 앞두고 농가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50일을 앞두고 선거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합장 선거는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데 1,117곳의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1일과 22일이고 선거운동은 다음 달 23일부터 3월 7일까지입니다. 특히 설 명절을 계기로 소액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어 후보자와 조합원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 의원 후보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포항 지역 도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세 차례에 걸쳐 주민 차량에 홍보용 명함 600여 장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서면 경고를 받아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사랑의 열매나 구세군 자선 냄비로 기부나 모금 활동이 이뤄집니다. 적십자사도 적십자회비라는 이름으로 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중 모금 기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구의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적다고 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담요와 각종 생필품이 구호 물품 상자에 차곡차곡 담깁니다. 화재나 수해와 같은 갑작스런 피해를 본 이들에게 지원되는 물건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구호 사업뿐만 아니라 위기가정, 취약계층 지원을 하는데 겨울철 집중 모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2023년 대구지사의 목표액은 19억 1,300만 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금액은 목표액의 51.7%로 전국 평균 72%를 크게 밑돌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성금을 모금하는 사랑의 열매가 목표 모금액의 90% 가까이 채우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경기 악화로 기업 후원이 급감한 이유도 있지만 적십자 회비에 대한 인식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금 고지서 같은 적십자 회비 지로가 집집마다 발송돼 강제냐 의무냐 반감을 사는 등 논란이 됐던 것도 현실입니다. 내면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그 유용이 되는지 사실 우리 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나오면은 걔는 부담스럽고.
적십자사는 지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최근 5년간 후원 실적이 있는 세대에만 지로를 발송했습니다. 차츰 지로 발송을 줄여 없애고 정기 후원 발굴과 SNS 홍보 등을 통해 인식과 모금 방식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적십자사는 정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원하는 어떤 후원금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할 때 취약계층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지만 모금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지 46일 만에 154억 8,900만 원이 모금돼 목표액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모금 목표액 152억 6천만 원을 넘어 사랑의 온도탑은 101.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경북에 더 많은 이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캠페인 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울릉군 울릉읍 도동의 한 주택에서 울릉군청 30대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합니다. 위덕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도내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진로 탐색, 교육 등 40시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최고 300만 원의 인센티브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에는 청년 165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경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16억 원 규모의 건설 공사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수건사업 126억 원, 도로개설 471억 원, 하천치수 87억 원, 재해복구 139억 원 등입니다. 경주시는 조기 발주 추진 기획단을 편성했고 다음 달 28일까지 설계 용역 발주와 함께 사전 환경성 검토와 토지 보상 사전 협의 등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방청은 산불 전문 진화차인 험지 펌프차 21대를 올해 새로 도입해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경북과 강원도에 15대를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험지 펌프차는 45도 경사의 산악 지형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특화된 장비로 주행 중에 물 분사도 가능합니다. 소방청은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부터 내년까지 64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교통법규 위반을 사칭한 문자 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등 정부 기관들은 지난 2021년에는 택배 사칭 문자 사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